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없는 삶, 영원히 살아야 할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늙지도 죽지도 않지만 맨날 맛없는 약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즐겁게 사는 삶. 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나 영원히 살래, 안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자, 영원히 산다라는 게 정말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일일까요? 오늘 염래산이 준비한 주제는 죽지 않는 뇌입니다. 누구나 영생을 꿈꾸죠. 영원히 산다라는 거. 저한테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보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인터넷 하다 보면 그런 말 흔히 쓰잖아요. 특이점이 온 영화, 특이점이 온 광고. 이 특이점이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게 바로 레이 커즈와일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데요. 스펙이 진짜 엄청나요. MIT 공대에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이 사람이 미래학자로 컴퓨터 전공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이게 맞아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1980년에 이미 인터넷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3D 프린터까지 다 예측을 했어요. 심지어 냉장고라던가 TV에 컴퓨터가 심어질 거라고 예상도 했고, 이렇게 해서 레이 커즈와일이 맞춘 게 126개나 됩니다. 야,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미래 예측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로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가 어려운 애플에 들어가서 음성인식 개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키보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커즈와일도 이 레이 커즈와일이 개발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딥러닝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하고 있죠.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45년이 되면 나노로봇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마 인간이 죽는 게 더 힘들어질 걸 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죽는 게 어떻게 더 힘들어질까요? 커즈와일이 예측한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병든 세포만 콕콕 집어서 교체해주거나 치료해주는 나노로봇을 우리 몸에 심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노 단위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할 거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늙거나 고장난 세포를 싹둑싹둑 털어내고 재생시켜주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남자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생의 몸을 지닌 남자. 영화는 진시황의 불로장생 모티브를 가져와서 서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중국 진나라를 떠났던, 그리고 전국을 다니다가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왔다 갔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라는 데가 있죠. 이 서귀포라는 뜻 자체가 서복이 불로초 찾아서 제주도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포구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뇌과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복제인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카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를 카피하면 기억이라던가 지능도 모두 그대로일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일단 복제가 가능해요. 실제로 구현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 영상, 우리 몸속의 세포들 움직이는 거를 CG로 작업한 건데 좀 어떤가요? 세포라기보다는 뭔가 공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영화 속 설정은 모든 우월한 유전자를 몰빵한 복제인간이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서복이라는 인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안 죽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어떤 해파리가 발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파리들 한 1년 정도 살거든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발견한 해파리는 신기하게도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늙었다가 다시 젊어지고 젊어졌다가 늙어지고 신생아 상태에서 노인이 됐다가 다시 노인이 됐다가 또 신생아로 돌아오는 이걸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죠?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비슷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물학자들에게는 불로장생의 아이콘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랍스터인데요. 늙지 않는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 세포가 망가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복사기로 어떤 책을 한 10,000번 복사하면 한 10,000번째 나오는 그 종이는 원래 그 책하고 비교하면 되게 흐릿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잉크의 정확성이라던가 뭔가 그 선명한 게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가 7년을 주기로 한 번씩 싹 갈아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온몸의 세포가 완전히 10번 정도는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세포가 싹 만들어지고 교체가 될 때마다 세포의 DNA에 붙어있는 끝부분이 조금씩 갈려나가요. 이 잘려나가는 부분에 있는 거를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이 DNA에 에러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암이 생기고 병들고 늙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메리칸 랍스터 같은 경우는 텔로미어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커즈와일도 우리 몸속에 작은 나노로봇을 집어넣어서 이 텔로미어가 고장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수리를 해주면 이론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화에서처럼 서복에 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는 정말 행복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서복이 국정원에 막 쫓기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에 쫓기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게, 그리고 나 혼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좀 흥미롭게 이 영화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 뭐냐면 도깨비 기억하시죠?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공유는 혼자서만 영생을 하는 도깨비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깨비 드라마에서 공유는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태어나고 죽는 거를 반복해왔고 그 이별하는 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고, 그래서 드라마 속의 공유의 소원이 하나죠. 제발 나를 죽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서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거꾸로 공유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요. 반대로 박보검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공유는 오히려 서복에서 분명하게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가 있어야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이 역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염내산이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염내산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